대통령 이거 네. 아무래도 광복절이랑 또 연결돼서 네. 사실은 이번에 79주년 광복절 경축사 저도 좀 봤거든요, 다. 네. 네. 메시지 상당히 좋았다고 네.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예. 네. 저 이 정도로 솔직히 대통령 중에 지금까지 네. 뭐 기반이 좌냐 우냐를 떠나서 네. 이렇게 미래지향적이고 과거 얘기 안 하는 연설이 되게 그러니까 없었던 것 같아요. 윤통께서 예. 말씀하신 예. 완전한 광복을 위해서 더 큰 대한민국을 만들자. 통일 대한민국으로 힘차게 나가자. 예. 이 얘기는 뭐냐면 과거야. 무슨 뭐 남북 간에 어떤 통일 방안을 해보자. 뭘 뭐 해보자. 뭐 이런 식으로 네. 다 말만 오고 갔고 실천된 게 없었잖아요. 자, 완전한 광복이라는 이거 아닙니까? 우리가 해방과 광복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해방은 풀 해자에다가 노을 방자야. 네. 광복은 빛광자에다가 복복자가 아니라 되찾아. 회복했다는 되찾는다는 뜻이에요. 예. 그러면 1945년 일제가 패망하고 미군이 승리함에 따라서 우리가 민족 해방을 맞았어. 그때는 1945년 8월 15일 우리가 해방을 맞이했다. 해방을 쟁취했다라고 얘기를 해야 돼. 그런데 48년 8월 15일에 우리가 정상적인 선거제도를 통해서 재헌의회를 만들고 헌법을 만들고 거기에 입각해서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 하에 자유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건국한 거는 그건 뭐다? 건국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게 바로 광복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게 광복이라는 얘기는 네. 결국 빛나는 상태, 그러니까 말로만 그대로 해석하면 네. 빛이 나고 광채가 있고 미래지향적인 상태로 되찾았다는, 회복을 했다, 되찾았다 네. 이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우리가 주인이 됐고 우리 영토 속에서 우리 국민 주권을 누리면서 우리 나라를 갖다가 드디어 외형상으로도 완벽하게 구성을 했다. 네. 그리고 몇 달 후가 되는 12월 12일 날 48년도 유엔에서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로 승인을 받게 되는 것이죠. 네. 자, 그렇다면 대통령이 이런 경축사를 하잖아요. 그럼 이걸 보좌를 해드려야 돼. 어떻게 보좌하냐? 제가 투트랙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예. 그러면 자, 완벽한 광복, 완전한 광복 이걸 하기 위해서는 외교와 공작이 병행이 돼야 돼. 자, 외교는 네. 소위 말해서 외교관들이 외교 활동을 하는 거야. 디플로매틱 액티비티를 해서 각국과 함께 선린, 친선, 우호, 호혜 평등 이런 관계를 맺어서 국가와 국가 간에 대등하고 국가와 국가 간에 평화롭게 지낼 수 있는 외연을 만드는 거예요. 네. 자, 그럼 공작은 뭐를 하느냐? 제가 늘 백조를 비교하잖아요. 우아하게 무리에 떠 있는 아름다운 백조는 뭐다? 외교다 이거야. 그런데 밑에서 발을 줬고 엄청나게 하고 있죠. 이게 안 빠지고 제대로 그쵸. 방향을 잡고 올바르게 액션을 하기 위해서 이 물갈퀴는 물속에서 끊임없이 움직이잖아요. 그게 바로 공작이라고. 예. 그러면 떠 있는 모양이 더 우아해 보이고 커 보이지만 실제 더 큰 부분은 공작입니다. 이 소위 공작은 여러 가지 형태가 있지만 네. 이 공작이라는 말 자체는 중국에서 꽁쪼라고 할 때 그냥 영어로 번역하면 work, 일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일을 하는 거야. 그러면 이 공작을 대통령이 천명을 하셨어. 완전한 광복이 필요합니다. 네. 통일된 대한민국으로 힘차게 나가겠습니다. 이 얘기를 하셨어. 네.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돼? 특히나 국정원 같은 데서는 대통령이 한 얘기가 실현될 수 있게끔 물밑에서 작업을 해야겠네요. 엄청난 작업을 하고 물질을 많이 해갖고 정말로 딱 가서 대통령이 다음 스텝에 갔을 때는 그냥 숟가락만 대고 떠 넣으면 될 수 있게끔 그 일을 해줘야 되는 거야. 예. 그 비밀 공작이라는 게 그래서 이 더 외교보다 큰 광의의 범주가 되고 큰 의미 속에서 국가 활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조태용 국정원장은 뭐 100마리를 갖다가 뭐 주요 간부직에 앉히고 안 앉히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대통령이 말하는 완벽하고 완전한 광복. 이건 뭐다? 전쟁 없이 적과 싸워서 이기는 거야. 뭐 없이? 전쟁 없이. 그리고 가성비 높게. 자, 그렇다면 공작이네요. 네? 그럼 공작이네요. 그렇죠. 그 공작도 네. 우리가 이제
1단계, 2단계 이렇게 단계가 있단 말이에요. 작은 단계에서도 점점 커져서 국가 단위로 범세계적인 단위까지 커질 수가 있어요. 네. 제가 과거에 했던 황장엽 호송 공작 네. 이런 거는 국가 단위 공작이야. 그리고 그러면 국제 단위 공작 국제 단위는 뭐냐면 예. 과거 우리가 월남전에 파병을 한다든지 네. 아니면 저 미군이 쿠웨이트, 이라크 전에 들어간다든지 네. 이런 것들은 국제적인 공작이라고 할 수 있죠. 어. 왜? CIA 단독으로 오퍼레이션 하는 게 아니고 미국의 정보부가 여러 개잖아요. 네. 그럼 그런데 전쟁터는 DIA, 국방정보부랑 같이 움직인다고? 네. 거기다가 이거 하고 있는 NSA도 같이 돌아가고 감정. 그다음에 이제 군 병력이나 다른 건설 부대나 네, 또는 네. 뭐 이렇게 치료할 수 있는 병원 부대나 이런 게 필요할 때는 우리도 가잖아요. 우리도 동명부대에서 이제 레바논에 가 있고 아크 부대라 해서 또 뭐 UAE도 가 있고 네. 이런 식으로 중동에 우리가 파견 나가 있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오퍼레이션 자체가 국경선은 넘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가장 큰 범주 내에서 네. 사무실 규모에서 공장 단위에서 혹은 지역 단위에서 국가 단위로 해서 세계 단위로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범국가적인 군대가 네. 차출이 되고 실질적으로 무기와 병력과 모든 장비가 총동원되는 이런 전시 파견하는 합동근무. 이건 이제 세계적인 규모에서 우방 간에 네. 미국과 영국과 프랑스, 한국, 독일 이런 연합군들이 예를 들어서 이라크 침략에 대비해서 쿠웨이트를 살려주고 중동 지역에 이 유전이 불타오르지 않게끔 하는 이런 작전은 우리가 이제 국제급, 세계급의 단위라고 할 수 있는 거고. 네. 그러니까 그동안 사실 우리가 이 거지의 잿더미의 나라에서 우리가 발전해서 네. 그간 우리 지나간 몇십 년 보면요. 대한민국 한 일이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네. 더 이상 헷갈리지 말고 미국에서 지금 자꾸 이러잖아요. 야, 문재인이하고 윤석열이하고 한동훈이하고 쟤들 전부 다 형제지겠냐. 좌파야. 이거를 벗어나려면 딴 거 없어. 반중 친미 확실해가지고 중국 때려잡는데 동참해가지고 아예 중국이 대만 침략 못하게. 네. 그다음에 또 쑥삭거려갖고 북한 괴뢰가 우리 대한민국을 침략 못하게. 이거를 막는 최선의 방책이 미국하고 힘을 모아서 중국 공산당 때려잡는 길에 나서는 것밖에 없어요. 네. 근데 지금처럼 아니 건국절이 안 하는데요? 이런 거 할 거 없다니까? 건국절 해야지 무슨 소리야? 그렇죠. 야 철우야, 자식아 네 아버지 인마 자꾸 헛소리하는데 막을 새끼야 네가. 지들이 57년간 북막을 오래매. 예. 그럼 그 얘기 할 수 있잖아. 뭐 초등학교도 대학교도 동기라며. 네. 그러면 야 이철우, 너 이 새끼야 자꾸 있다고 할 거야? 너희 근데 아버지 좀 또 말려. 그 정도가 아니라 다른 방송에 나와서 뭐. 그러니까 이거는 그런 뭐냐면 얘기까지 너랑 하는 나랑 거죠. 이제 친구 사이 끈 차이 얘기거든. 걔네 집은. 그렇죠. 지금. 그러면 뒤통수 당한 거죠, 윤석열도 어떻게 해야 될 게 있지. 야 질병관리청장 거 다른 애들로 바꿔. 이러고 나가야지 지도. 왜 둬 그거를 그냥. 나한테 저런 식으로 말이야 뒤에서 칼질하고 뒤에서 말이야 쑤시고. 네. 아니 어떻게 대통령한테 밀정이나 소리를 합니까? 네. 원장님 그리고 이 원고 중에 네. 이 북녘 땅으로 우리가 누리는 자유가 확장되어야 된다고 네. 또 이런 표현을 썼는데 네. 지금 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북한도 지금 또 핵이 있고 네. 지금 한국은 지금 없는 상태잖아요. 예. 네. 근데 어떤 저런 지금 네. 자유의 확장, 평화로운 자유의 확장을 위해서 네. 우리도 핵을 보유해야 한다는 네. 생각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게 이제 한미 간에 저런 말이 나오는 게 예. 과거 오바마 때는 네. 스트래티직 디터런스라 그래갖고 전략적인 뭐 이렇게 유보 이런 말을 쓰다가 네. 이번에 이제 바이든 정부가 되니까 expanded deterrence 그래갖고 expanded strategic deterrence 그래서 확장된 expand된 그 어떤 전략 네. 혹은 또 그 전쟁이 유보된 상태 이 얘기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자 우리의 통일 비전과 우리의 주체적인 통일 추진 전략이 확산이 돼서 네. 완벽한 확산이 돼서 북녘 땅까지 그 영향력과 따스함이 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국제사회에서도 인정받고자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를. 네. 그러니까 그거를 대통령이 이렇게 대명제를 던져놓게 되면은 우리 국민들과 우리 국민들이 만들고 있는 여러 가지 요소에 있는 여러 가지 기관, 단체, 조직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 가운데서 이러한 자유와 안전이 보장되는 이런 행태가 정상적으로 되려면 어디죠? 바로 제가 일했던 국가정보원. 그 조직이 올바른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에? 자, 지금처럼 수백 명, 수천 명을 쓰면서 이 늙어빠진 공작관이 북한 아이들을 직접 만나서 수입하는 정보들만큼도 못한 정보를 수집을 해. 네. 내가 이제 아까 아시아투데이 가서도 얘기했지만 네. 아니 어떻게 원장님을 국회 가서 그렇게 쪽팔리게 만드냐 이거야. 어? 이거야. 이런 얘야. 네, 네. 김주혜라는 애가 있다 이거야. 주에. 그 김주혜가 넥스트 권력 계승자라 이거지. 네, 네. 그 걔를 갖다 지금 권력 세습 지금 그 훈련을 하고 있는 과정이래. 네, 받고 있다. 자, 그리고. 그러면 내가 간사님한테 하나 이렇게 문의를 드릴게요. 자, 공화국 북반부라고는 저 김시황조 세습 독재 정권에서 네. 에미나이 동무한테 권력을 주갔습니까? 안 주갔습니까? 에미나이 여기 여성을 얘기합니다. 그거를 주면은 백두혈통 김 씨가 끊어지겠죠? 그렇죠. 예, 김 씨가 아닌 게 되니까. 그 최 씨가 예. 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죠. 권 씨가 될 그 수도 있고, 이후에는, 예. 그죠? 예, 그러면 그거는 김씨 왕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거 지금 물어보나 만한 얘기야. 근데 너무 근데- 언론과 이런데 너무 근데 나 공공연하게. 지난번에 조태용 씨가 예. 국정원장 아니야, 명색이. 그렇죠, 그렇죠. 서울대학교 외무고시 출신 아니야. 네. 어? 이범석 외무장관 사위였다고. 아니 돈도 많고 많이 배운 사람이 네. 아니 왜 비싼 밥 먹고 와서 헛소리를 삘삘하냐고 국회에 나와서. 이거 뭐냐면은 밑에 차장놈들이 무능하고 국장놈들이 무능하니까 원장한테 아, 네. 보고를. 정교한 보고서를 못 갖다 주는 거야. 그럼 나를 갖다가 한번 와서 한 번이라도 좀 만나고 가면 내가 야 이거 조직지도부에서 이번에 이런 얘기 나왔어. 어? 야 이거 저 통정부에서는 이거 한대. 아니 뭐 보위성에서는 이거 한대. 해서 걸러주고 할 텐데. 네. 아니 이 후배 놈들이 특보로 가 있는 놈도 그렇고 차장하는 놈들도 그렇고 돈 빼먹는 거나 도 같은 놈들이 돼갖고 일은 않고 헛짓만 한단 말이야. 양질의 정보에 접근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인 거군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지금 간사님 말씀처럼 이러한 것이 우리 북녘 땅에 확산이 되고요. 그리고 전 세계 모든 사람이 봤을 때 네. 야 얘네들 정말로 풍요로운 한민족 만들기 위해서 창의와 혁신으로 똘똘 뭉쳐 가는구나. 어? 얘네들 정말 발맞춰서 정상적으로 잘 가는구나. 네. 그랬더니 야 대한민국 역시 국제사회 기여하고 세계 평화에 이바지하는 정말로 모범적인 국가구나. 그럼 우리도 대한민국 하는 거 도와야 되겠네? 이렇게 되겠죠. 네. 근데 그런 거 하려면 표안나게 해야 될 게 있다고. 전제가 뭐냐? 우선 북한이라는 체제는요. 김정은이 한 놈만 날려버리잖아요. 그럼 와르르 무너지면서 자동봉으로 우리하고 친해질 수 있는 나라가 돼. 걷다가 지금 북한에 네. 엘리트들이 거기도 있어. 네, 네. 엘리트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요. 야 중국 그때 등소평이가 보면 정식으로 국가 주석도 안 올라갔거든. 네. 뭐가 없이 근데 어떻게 국가 그렇게 최고 그게 바로 공산당의 묘미인 거야. 그 등소평은 뿌다웡 해가지고 넘어지지 않는 영감님. 그래 오뚜기라 그래. 예. 오뚜기 역할을 하면서 키가 160도 안 되잖아. 네. 그 조그만 사람이 다니면서 그 거대한 중국의 잠자는 공룡을 깨워서 정신을 차리게 했다고.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이 보기에도 등소평 아저씨가 너무 부럽고 사실은 박정희 대통령이 너무 부러운 거야. 그 가난하고 폐쇄적인 나라를 어떻게 우리가 잘 살게 지금 하고. 북한보다 한 300배인가 600배 잘 그렇죠. 살잖아요. 예, 맞습니다. 비교가 안 되잖아요. 예. 지금 유럽에 우리보다 잘 사는 나라가 거의 없대요. 이번에 동물 올림픽 파리 보셨죠? 그렇죠. 이번에 그 개막식에서도 이상한 거 막 하고. 그러니까. 예. 문화가 망가진 것 같아요. 정말. 유럽도 이제. 그러니까 뭐 트랜스젠더들이 막 주역으로 나오고, 맞습니다. 양성평등이라 그러면서 말이야. LGBTQ를 갖다가 음. 내보내고 뭐 이런 걸 우리가 봤잖아 이번에도. 네. 그러면 지금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사회 인프라나 이런 건요.
굉장한 수준으로 올라와 있다고요. 음. 좀 일찌감치 좀 이 경솔한 표현이 될까봐 겁이 나서 그런데 음. 유럽을 앞서 나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요즘에 대한민국이 쭉쭉쭉 뻗어나가고 있어요. 네, 네. 자, 이런 통일 대한민국을 갖다가 가장 원대하게, 가장 완벽하게 지금 만들겠다고 대통령이 풍선을 띄웠어. 그렇죠. 그러면 그거를 국방기관이나 안보기관, 공작기관에서는 외교와 공작이라고 하는 투트랙을 갖고 대통령이 폼날 수 있게 이걸 만들어줘야 돼. 그리고 그러고 나서 칠 수 있잖아. 성렬이 형, 아직도 좌파냐?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해서 국가를 갖다가 번영시키게 하고 북에 정말로 자유와 복음이 전파돼서 우리 영토로 회복하고 이거 딱 하고 나서 야, 윤석열 아직도 좌파할래? 아직도 문재인이 보호해줄래? 그러면 얼마나 민망해서 자기도 이러겠지. 야, 미안하다. 야, 앞으로 내 잘할게. 응?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될 수 있잖아. 예. 어? 충분히 될 수 있는 일 아니야. 예. 그 지금은 보면은 대통령한테 쓴소리 하는 놈이 없어. 어? 어느 미친 놈은 맨날 각하 술만 드신다 그러면 뛰쳐가려고 야, 최고급 술 사놓고 네, 여의 네. 땅 준비하고 있다는 거야. 아마 그 놈이 국정원을 상대로 돈을 갖다가 공작금 빼먹은 그 놈이라 그래. 응? 그러니까 지금은요. 예. 대통령이 이런 생각을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자유를 말로만 떠든다고 그 자유가 옵니까? 그렇죠. 안 되잖아요. 실제로 액션이 있어야지. 그럼요. 예? 그리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 정말 우리 대한연대에서 대안을 드릴게. 의대 중원 포기해. 그리고 있지. 지금이라도 아직 안 늦었나요? 그리고 연금 제발 부탁인데 손대지 마. 이미 안상훈이가 그 저 사회복지수행을 하면서 군인연금 65세로 늘려놓고 네. 하면서 군인들 작년 2년 동안에 일개 사단병에 2만 5천인가가 빠져나갔어. 네. 그것도 65세로도 했구나. 그럼 어떻게 된지 아세요? 아직까지 그 연세가 안 돼서 모르실 수 있는데 자 55세로 나와도 했을 때. 예전 같은 연금을 타. 네. 근데 내가 올해 47이야. 네. 근데 보니까 부상한 생활 20년은 넘게 했어. 그러니까 연금은 나와. 네. 근데 보니까 65세가 됐다는 거야. 와. 그럴 바에는 내가 지금 50대기 전에 빨리 빨리 나가서 나가서 다른 걸 하는 사회에서 게 다른 수도 일을 있겠네요. 해서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방안을 마련을 해야 돼. 예. 그러기 위해서 경험 많은 상사 중사되는 이 부사관들, 그다음에 원사들, 최고의 이 군의 노하우 베테랑들이거든. 그렇죠. 이런 사람이 2만 5천인가 2만 7천인가 나왔대. 그러면 거의 일개 사단병력이 빠진 거야. 네. 그럼 단순하게 전 군 편제에서 사단 하나가 없어진 게 아니라 네. 이 부사관들이나 중위 대위 이런 유관급들까지 빠지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군사 훈련을 시키고 하나의 리더가 되잖아요. 그러면 군단 이상의 병력이 빠져나갔다 그래도 틀린 말이 아니라고 봐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군인 연금도 엉망을 해놓고 제가 있었던 국정원도요 똑같이 당해 지금. 네. 65세가 돼. 그러니까 애들이 형님요, 막 좋든 나쁘든 막 60세까지는 단일락합니다 이라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애들이 안 잘리고 보시는 쪽으로 그러니까 이래 그냥 풀칠만 할 수 있으면 예. 아무 일 안 하고 그냥 거기서 주는 월급 받고 그리고 축 늘어진 소불알 뭐냐 거기서 일도 안 하고 거기서 기생충 역할을 하겠다 이거야. 어? 네. 그러면은 뭐가 국가 일이 돌아갑니까? 어? 그러니까 네. 이번 기회에 윤석열 대통령은 제발 의대 정원 물리시고 네 연금 손대지 마시고 그냥 둬. 다음번에 진짜 자유우파의 대통령이 나타나셔갖고 될 때 그분한테 형님 이거 좀 잘 좀 해결해 주셔 그러고 나오시라고. 연금 문제는. 네. 뭐 어쩌다 보면 또 김문수 선배가 또 될 수도 있잖아. 네. 그러니까 예. 지금 윤 대통령은 네. 의대 정원 취소하세요. 지금까지 1조 3천원인가 그 썼대는데 그 돈도 헛돈 쓴 거야. 엑스포 한다고 6천원 쓴 거 그것도 헛돈 쓴 거예요. 제발 헛돈 쓰지 마시고 그다음에 25만 원씩 그 돈도 아니고 지역 화폐로 네. 상품권 준다는 거 네. 그런 거 못하게 막고 해서 좀 제대로 된
제대로 된 대통령 역할 하시면 나중에 칭찬받는데 네, 네. 응? 가뜩이나 지금 결혼 잘못해갖고 지금 와이프 때문에 욕을 처먹고 있는데 어? 본인까지 이런 식으로 헛발질하면 나중에 진짜로 친환경 일식삼찬 먹어야 된다니까. 네. 안타까워서 한 얘기예요, 저도. 음. 네.